오늘은 원래 이제 좀 정보를 좀 많이 드리려고 이제 수학적인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이제 우리 졸업생과 그 다음에 생기부, 워낙 생기부들이 중요한 학교였어 가지고 국제고 외고가. 자, 그래서 이제 수학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를 한 15분 정도 굵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집도 제가 드렸고요. 일단은 국제고 외고에서 이제 수학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렇고, 학교별 보시면은, 일단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시험을 보면은 항상 요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을 시행을 하면 이제 저희가 시험지를 받아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부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고,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4분면으로 나눠놨죠. 4분면으로 나눠놨는데, 대부분의 국제고 외고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냐면, 요쪽이 가까워요. 요쪽이. 요쪽이 가까운데, 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그 자료집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표가 하나 있을 텐데요. 요거는 이제 과천외고의 이제 시험을 과천외고의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학에 보시면은 이제 평균이 87.2점이죠. 근데 이제 이 87.2점이라는 게 학기말 성적입니다. 학기말 성적 기준. 근데 과천외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70점입니다. 학기말에서. 그래서 수행평가가 70점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높게 좀 잡히고요. 그 다음에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는 지금 60대 40입니다. 지필평가가 60, 수행평가가 40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행평가 비중이 높으면은 학기말 성적의 평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평가에서는 크게 이제 감점이 되는 요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학교 이제 실제 좀 어떻게 보면은 내부 자료죠. 학교에서 발표한 거를 제가 학생한테 직접 얻은 건데, 이게 이제 지필평가의 등수입니다. 근데 이제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이제 바뀌겠죠. 급간 점수가. 근데 요거는 이제 작년 1학년 자료고요. 보시면은 이제 91점. 예, 지필평가인데, 그 다음에 87점, 77.4점, 72점, 2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통 국제고 외고 같은 경우가 이제 수학 공부를 좀 했다, 내가 수학 공부를 해서 좀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내신을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요쪽에 많이 몰립니다. 여기 2등급부터 5등급 사이 여기에 많이 몰리는데, 1등급 받는 친구들은 좀 탁월한 친구들이죠. 탁월한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2등급부터 5등급까지 여기에 이제 9등급 체제에서 많이 모이는데, 보시게 되면은 87점, 77.4점, 72점, 2점, 65.1점. 그러니까 11%부터 60%까지가 22점 차이죠. 그러면 22점이면은 지필평가 기준으로 4문제입니다. 보통 4문제. 그러니까 이제 4문제 안에 전체의 50%가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수나 이런 부분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제고 외고 수학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좀 분석을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국제고 외고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민호 졸업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고 외고에서 사실은 내신의 메인 과목이 수학은 아니거든요. 국제고 외고는 주로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제고 같은 경우는 외국어 성적이랑 이제 사회 성적, 이제 국제법이라든가 이제 국제고 많이 갖고 있는 과목들, 그거를 일단 1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좀 중요한데, 수학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경계. 그래서 수학 내신이 이제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요쪽 라인을 노려볼 만한, 물론 다른 과목의 성적도 좋아야겠지만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을 보면 국어나 영어나 외국어, 그 다음에 뭐 사회 과목, 이쪽 과목들의 성적은 엇비슷하게 좀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수학은 학년이 가면 갈수록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3학년쯤 되면은 이제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일찌감치 정시 쪽으로 돌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전형으로 어쨌든 국제고 외고에서 최소 서성한 이상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수학이 결국은 그 대학 진학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국어, 영어, 외국어 이 사회 과목은 전부 다 아이들이 열심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면, 이제 국제고 시험인데요. 요거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제가 1학년 친구들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국제고 같은 경우가,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1학년 1학기 때 수학상 수학화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수학 1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진도가 한 학기 정도가 빨랐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올해 입학하는 친구들은 지금 편제표상에서는 일단은 정상화가 돼서 공통수학 1을 1학기 때 하고 공통수학 2를 2학기 때 하는 일반고와 비슷한 형태의 편제표로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 시험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 작년 시험에 대한 분석 자료다 보니까 단원이 엄청 많죠. 이게 하나가 한 단원이거든요. 요 한 줄이. 근데 엄청나게 시험 범위가 넓었던 시험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약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교재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이제 학교 자체에서 제작한 부교재가 이제 이름이 점프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부교재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올림포스가 이제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부교재로 학생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자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제가 기재를 해드렸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작년까지는 굉장히 진도가 빨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데 좀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었죠. 2학년 1학기까지 하면 수학 2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현재 입학을 하는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상화가 됐습니다.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학교를 일단 가보긴 해야 돼요. 그것도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직접 연계가 있고 간접 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님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직접 연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교재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거예요. 숫자만 바꾸거나 표현만 살짝 바꿔서. 요게 이제 직접 연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 연계가 중요한데, 간접 연계는 뭐냐면 그 문제, 부교재에 수록된 문제와 주제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드리자면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국제고 기준으로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학 2, 현재는 이제 미적분 1이 되겠죠. 1학년 친구들한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접선의 개수라는 문제가 교재에 있어요. 그 주제가. 그러면 그 접선의 개수의 문제를 동일하게 내는 게 아니라 그 주제를 이용한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간접 연계 스타일인데,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는 시험이 간접 연계와 직접 연계가 동시에 출제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계만 만약에 출제되는 학교라면, 대표적인 학교가 과천외고거든요. 과천외고가 이제 직접 연계만 출제가 되는데 문제를 외우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과천 같은 경우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부교재에 대한 완벽한 학습이고요. 또 하나는 부교재 외부의 문제가 출제되는 거에 대한 학습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봤던 부교재 연계 문제를 보면 부교재에 있는 주제를 출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르죠. 그럼 아이들은 이제 그걸 해석하는 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라고. 근데 막상 이거를 찬찬히 훑어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항들이 좀 다르게 각색이 돼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한 상태에서 시험 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는 게 바로 이 동탄국제고 시험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천외고, 그 다음에 뭐 안양외고, 경기외고 이것도 분석이 되는데 자료집에 다 있으니까 요 학교들 같은 경우에 과천외고랑 안양외고는 좀 비슷합니다. 여기 두 개 학교는 이제 부교재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외고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데 여기는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뭐 논술형이 거의 5문항이 나오고, 그리고 논술형이라고 해서 무슨 풀이 과정을 서술하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뭐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출제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외고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의 출제 경향이 다른 학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 요거는 이제 제가 사례는 과천외고 거를 갖고 왔는데, 작년 과천외고 거를 갖고 왔는데 동탄국제고도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직접 연계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게 직접 연계 문제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왼편에 있는 게 실제 시험 기출문제였고요, 오른편에 있는 게 부교재에 수록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글자가 좀 작아 보이시는데 자료집을 보시게 되면 왼쪽 오른쪽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똑같다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했던 건데, 약간의 제 자랑을 하자면 작년에 했던 건데요, 이게 마더텅에 수록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박스를 쳐놨는데 거기 보시면은 여기는 선분 4개를 줬어요. 부교재에 있는 문제는. 근데 제가 이거를 변형한 문제를 저희가 자료집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든요. 저는 3개만 줬습니다. 근데 실제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왔죠? 3개를 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교재 문제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가 결국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인데, 부교재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풀이 과정만 외운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교재 문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되 거기에서 어떻게 변형이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지를 잡아드리고 그거를 반복시켜 드리는 게 바로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 국제고 외고의 내신 대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자료를 저희가 공들여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국제고 외고생의 수학 내신 대비는 첫 번째 강점은 뭐냐면 출제 경향이 일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입학하는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한 교육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예측이 쉽습니다. 예측이 쉬운 편입니다. 그럼 예측이 쉽다는 건 뭐가 되냐면, 여기 밑에를 먼저 보시면 시험 대비가 쉬워집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이 쉽다고 한 게 아닙니다. 시험을 대비하는 게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 여기 근처에 있는 부흥고나 신성고 이런 친구들은
학교의 난이도라든가 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게 천차만별이에요. 언제는 엄청 쉬웠다가 언제는 엄청 어려웠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좀 쉽진 않습니다. 상위권을 위해서라면. 근데 외고 국제고는 그나마 출제 경향이 좀 패턴화가 돼 있고, 그래서 부교재라는 좋은 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학습하면 시험에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아까도 제가 가채점 결과 보여드렸죠. 상위권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촘촘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촘촘하게 모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를 만약에 내가 실수로 틀린다? 그러면 등급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외고 국제고 친구들 공부시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바쁘다고 안 옵니다. 선생님, 저 국제법 공부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 한국사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제고 외고는 대부분이 주말 수업입니다. 뭐 기숙학교면 말할 것도 없죠. 주말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공부 시간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시험 점수 결과를 낼 거냐. 이제 그거를 고민해서 내린 결론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세 가지인데, 요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는 일단 판서 수업은 주 1회만 진행을 하고요. 판서 수업 주 1회 4시간을 진행을 하고, 요거는 이제 외부 문제와 기본적인 실력에 대한 대비입니다. 요거는 이제 부교재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수학적인 역량, 그리고 본인에 맞는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배웠던 내용들 다시 복습하고 필수 문제들 정리하는 수업이 바로 저 판서 수업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시험 대비를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3월부터 시작을 해서 4월까지가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한번 끊어요. 어떻게 끊어지냐면, 이 판서 수업이 3월에 시작해서 4월 말에 보통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그럼 8주 동안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8주 동안 똑같은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3월에 끝납니다. 4회로 끝낼 겁니다. 중간고사 범위 4시간씩 4번 수업하면 끝납니다. 즉 지금 겨울방학 때 진행하고 있는 거 한 바퀴 돌죠. 그리고 3월 달에 또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4월 달 돼서 시험 대비 때 또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이 3핏입니다. 최소 3번은 해야죠. 시험을 보려면. 그렇기 때문에 판서 수업을 요 주일에서 4시간을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3월입니다. 3월 동안에는 실력별로 반편성이 돼서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빠르게 한 달 동안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문 수업, 학교별 전문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각 학교별 부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점프업이랑 올림포스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이스토리로 바뀌었는데 2학년 친구들은 자이스토리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안양외고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시너지였는데 이제 올해 거 발표 나면 이제 그 교재로 수업을 하고, 요게 2시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시간, 2시간 수업의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는 개인별 약점 관리인데, 요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실력별 수업, 아까 말씀드린 판서 수업이고요. 3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돼서 중간고사 전범위에 대해서 한 바퀴가 완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은 다항식부터 그 다음에 2차 함수 정도까지, 그 다음에 수학 1을 나가는 친구들은 지수부터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그리고 수학 2를 나가는 친구들은 함수의 극한부터 접선의 방정식까지, 요렇게 해서 3월 한 달이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1%, 4%, 10% 나눠가지고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매 주마다 저희가 주간지라고 해서 이제 숙제가 배부가 되는데, 주간지는 책자 하나입니다. 책자 하나.
저기 있죠. 아, 저기 갖고 있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지금도 나눠드리고 있는데 네. 요렇게 이제 나갑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겨울방학 주간지여가지고 요거는 제가 단과 수업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내신 때는 내신 주간지라고 해서 요렇게 한 권이 배부가 되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요런 식으로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록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해설지까지도 저희가 다 첨부를 해서 이렇게 네, 해설지까지도 다 첨부를 해서 요게 책 하나가 매주마다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이 주간지 안에 쉬운 거, 어려운 거, 중간 거 다 망라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중하 레벨 문제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물론 구별은 해놓습니다. 레벨 하, 레벨 중, 레벨 3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인 분량은 일주일에 80문제 정도 80문제 정도가 이제 숙제가 될 거고요. 이거는 모든 저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내신 기간에 배부되는 공통 과제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 요거를 이제 배부를 하고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숙제를 받아요. 그리고 풀어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등원할 때 그 책을 제출하고 새 책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이제 걷겠죠. 수업 시간에. 그럼 걷은 거는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다 체크를 해서 어떤 문제가 틀렸고 어떤 단원이 약하고 한지를 분석을 해서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고 그걸 가지고 학생한테 피드백이 갈 겁니다.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고 외고 전문반인데 국제고 외고 전문반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각 학교별로 부교재 집중학습을 주 1회 120분 2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때는 어떤 걸 진행하냐면 그 4시간 수업에 맞춰서 부교재가 자동적으로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교재 범위만큼 자동적으로 숙제가 진행이 되는데 요 수업은 판서 수업일 수도 있고 개별 수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국제고 외고 친구들은 주로 제가 작년에도 이제 2학년 친구들을 대비를 했을 때 하루는 판서 수업하고 하루는 개별 진도 수업을 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일에 4시간 판서 수업을 듣고요. 120분 주 1회 요 2시간 수업은 요 시간에 맞춰서 아무 때나 오면 됩니다. 저희가 시간표를 엄청나게 쪼개놨죠. 그래서 금요일 오후 8시부터 토요일에는 5타임이 있고요. 일요일에는 3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본인 부교재 들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교재와 관련된 연계 문제와 변형 문제 요것도 저희가 자료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부교재, 교과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혹시나 나온다면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부교재 연계 문제, 부교재 변형 문제를 다루는 수업이 바로 학교별 수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3월까지고요. 그럼 4월이 되면 어떻게 되냐? 4월이 되면 학교별로 묶습니다. 4월이 되면. 그래서 그때는 학교별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꼭 공부해야 되는 것들 복습하고 반복시키고 출제 예상 문제 풀리고 요렇게 해서 4월 달까지 진행하는 커리큘럼으로 우리 친구들이 시험 대비가 진행이 됩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증 테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주간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부교재 인증 테스트인데 우리 국제고 외고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인증 테스트를 부교재에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인증 테스트는 오프라인으로도 응시가 가능하고 혹여나 시간이 좀 안 된다, 좀 주말이 좀 빡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온라인으로도 응시가 가능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주중에 풀어서 제출을 하든 아니면 주말에 와서 편한 시간에 보고 제출을 하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 바로 주간 테스트고요. 주간 테스트 결과는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모두 결과를 발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주로 이제 국제고 외고 친구들한테 많이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주간 과제를 이렇게 책자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3월 첫째 주는 잘해와요. 그리고 3월 둘째 주 정도까지도 잘해와요. 그러다가 셋째 주쯤 때부터 한 8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 해명을. 수행평가가 많아서, 학교에 뭐 동아리 행사가 있어서, 그리고 3월 말쯤 되면은 절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많다고 하죠. 근데 알아요. 많아요.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평소에 꾸준히 계속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졸업생인 민호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12시에 자고 6시 반에 일어나는 게 그냥 당연하게 그 루틴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졸 일도 없고 그냥 그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고, 그런 것처럼 수학도 언제 하루 몰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마다 꾸준히 조금씩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습관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말에만 오는 친구들 대상으로 주중에 학습 관리가 진행이 될 건데, 주중에 학습 관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매일마다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8문제는 풀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최소. 그러면 뭐 8문제가 중에서 중상 난이도 정도 문제로 배부가 될 텐데 8문제 정도 풀고 정리하는 데까지 제가 봤을 때 넉넉 잡고 1시간 이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거라도 최소한 하자는 거죠. 원래 주어지는 과제와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다 이제 사용법을 알려주고 계약하게 되면, 그래서 매일마다 5문제에서 8문제 사이를 온라인으로 출제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문제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중상 난이도 이상 되는 문제.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우리 친구들이 제출을 하면 저희한테 다 기록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다음날 오전, 오후 요때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안 돼 있으면 미제출이라는 문자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두 분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문제를 풀자가 저 매일 수학 리피트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게 되면 이게 하루에 8문제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5일, 월화수목금만 쌓여도 40문제예요. 그럼 월화수목금만 쌓여도 40문제인데 그 40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쌓였겠죠. 그럼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말 때 와서 피드백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너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네?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니? 잘 안 되니? 질문 있니? 불러서 얘기를 해주면 금방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을 잘하려면 매일마다 꾸준히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 간단한 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마다 적어도 8문제 이상은 꾸준히 풀 수 있게, 요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친구들 부교재라든가 이제 교과서,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모의고사 기출 이런 거에 공부하는데 부족함 없게.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 게 국제고 외고 내신 대비의 핵심입니다. 왜냐면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최대한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을 뽑아낼 수 있도록 3월과 4월에 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설명을 마쳐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3월 4일부터 3월 강좌가 개강이 되고, 그 판서 수업하는 실력별 반편성은
2월 달에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레벨 테스트를 진행해서 학생한테 맞는 판서 수업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별 전문반 수업도 학생과 1대1로 상담을 해서 시간 세팅해서 우리 친구들 부교재 관리 철저하게 될 수 있게 3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